내가 승계를 하고 싶다고 해서 무조건 승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현명하고 합리적인 차량 구매 방법을 알려드리는 차지한입니다. 이전 영상에서는 계약 전에 이 정도도 모르면 그냥 리스하지 마셔라, 리스할 때 꼭 유의해야 될 사항 10가지 아주 자세하게 알려드렸었고요. 생각해보니까 10가지로 줄이기에는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소비자들이 잘 모르거나 또 헷갈려 할 만한 그런 주의사항들이 너무 많아요, 리스는. 그래서 리스할 때 꼭 알아야 될 7가지 내용을 조금 더 준비를 해봤고요. 오늘은 고급편이랄까? 역시나 중요한 내용이니까 끝까지 보신다면 합리적으로 리스를 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아시죠? 제 채널 구독하면은 여러분의 신차 견적이 싸진다는 거. 바로 시작해 볼게요. 이 자동차 쪽이 충동 구매를 하는 경우가 꽤나 있는 것 같아요. 충동 계약까지는 괜찮은데 계약금은 어차피 환불이 되니까 충동 구매로 차를 출고한다? 출고한 이후에는 절대 환불이 안 돼요. 그리고 자동차라는 건 등록증에 나오는 순간 감가라는 게 시작됩니다. 내가 구매한 가격으로는 절대 못 팔죠. 충동 구매 이런 걸 떠나서 계약 기간 중에 내가 리스한 차를 정리를 해야 되는 그런 순간이 올 수도 있겠죠. 지금 타고 있는 차가 정말 마음에 안 든다던가, 혹은 내가 새로운 차량으로 교체를 하고 싶다든지, 아니면 지금 금융 계획 자체가 잘못되어 있어서 종료를 하고 싶은 경우가 생길 것 같아요. 이 경우에는 리스라는 상품이 중도 해지 페널티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상품이라는 것을 꼭 인지하고 리스 구매를 결정을 하세요. 할부는 대개 2% 수수료를 내고 중도 상환을 할 수가 있는데, 리스는 중도 상환이 아니라 페널티, 규정 손해배상금이 무려 20%, 굉장히 엄청나기 때문에 운용 리스, 당장의 저렴한 초기 비용, 낮은 월 납입금만 보고 결정을 하지 마시고요. 내가 계약 기간 내에 차량 운용 플랜에 변수가 없을지, 있다면 그 변수를 대처할 수 있는 리스 플랜으로 계약을 하셔야 나중에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진짜 충동 구매로 리스를 실행하고 나서 손해를 보시는 분들이 없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리스차를 정리하는 최후의 수단이 바로 중도 해지인데요. 페널티가 어마무시하게 나올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내가 리스로 차를 타다가 차량을 교체를 해야 된다든지 정리를 할 때 가장 먼저 알아봐야 될 게 해지가 아니라 바로 승계 처리인데요. 손해를 덜 볼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리스 승계입니다. 참고로 리스 해지 페널티는 기간에 따라서 처음 시작이 굉장히 센 편이고, 계약기간 막바지로 가면 갈수록 줄어드는 구조예요. 내 차량에 남아있는 미회수 원금이라는 게 적을수록 그 페널티가 줄어드는 구조인데, 남아있는 리스 기간에 따라서 승계가 유리할지, 또는 해지 정산 후에 차량을 인수해서 재판매하는 게 유리할지는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결국 리스 차량을 정리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고, 그 중에 해지 정산은 가장 큰 손해가 발생하는 리스 차량 정리 방법이라는 거 다시 말씀드릴게요. 중간에 승계를 생각하고 신차 리스를 결정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신데요. 우선 5년 계약으로 내 입맛에 맞게끔 플랜을 설정을 해서 리스를 타다가 한 2년 뒤에 승계 처리로 차를 정리를 해야지, 물론 처음에 이런 플랜이 정해지면 거기에 최적화된 리스 설계를 해서 또 승계가 잘 되는 그런 방법으로 플랜을 짜면 되는데, 대부분 승계할 거를 생각하고 리스를 하지는 않죠. 월납이 포커스라든지 이율이자 포커스라든지, 승계는 일단 비싼 차일수록 승계가 잘 이루어집니다. 반대로 보증금이나 선수금이 많이 들어가서 인도금이 큰 경우, 또는 계월수가 짧은 경우에는 그만큼 승계가 힘들어지는데요. 이미 경쟁 중고 매물이 굉장히 많은 경우에는 그만큼 승계가 어렵게 됩니다. 내가 승계를 하고 싶다고 해서 무조건 승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때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승계 처리를 못하고 해지 페널티를 내고 차를 정리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울며 겨자 먹기로 필요도 없는 차 매달 리스로 내면서 불필요한 지출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리스를 타다가 차를 바꿀 때 어차피 중고차 승계로 차를 정리를 하면 되는 거 아닌가? 가볍게 생각하진 마시고요. 신차 구매 때부터, 특히 리스 구매라면은 말 그대로 운용 리스잖아요. 내가 차를 운영할 계획이 그만큼 잘 설정되어 있다면은 리스만큼 좋은 구매 방법이 없고, 계획 없는 리스 플랜은 나중에, 이게 처음에는 몰라요, 나중에 차량을 정리할 때 굉장히 큰 손해로 돌아올 수 있으니까 시작부터 신중하게 알아보시기를 바랄게요. 페널티 없이 리스 해지를 할 수가 있다고? 이건 제가 다음 영상에서 자세하게 다룰 텐데, 경우에 따라서 해지 페널티 면제를 받고 차량을 아주 깔끔하게 손해 없이 정리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저희 디에로토 솔루션에서 리스 구매를 하시는 분들에게 저희가 요거를 적용을 해드리고 있어요. 바로 해지 페널티 면제 특약입니다. 모든 경우에 적용되지는 않지만 실제로 저희 디엘에서 출고하신 분들 중에 요 조건을 적용받으시는 분들이 꽤나 있으시죠? 다음 영상에서 과연 이게 어떤 메리트가 있을지도 제가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구독, 알림 설정 하셔서 다음 영상 내용 기다려 보시길 바랄게요.
이것도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거나 모르시는 내용인데, 리스를 하시는 분들 중에는 요즘 월 납입이 낮은 반납형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반대로 요즘 금리가 워낙 높으니까 이자 이율을 낮춘 인수형 플랜을 선호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운용 리스는 금융사 명의로 차량을 취득해서 계약 기간 동안 월 납입을 내고 이용을 하다가 만기가 되었을 때 차량을 반납하거나 또는 잔존 가치를 지불하고 내 명의로 차량을 인수해 올 수가 있는 건데, 인수할 때 잔존 가치만 지불하면 되는 게 아니라 그 당시 중고 차량가 시세, 각 지자체에서 정해놓은 과표금액 기준으로 또다시 한번 취등록세를 내야 되는 겁니다. 물론 신차만큼의 그런 취등록세는 아니겠지만, 단순히 잔존 가치만 지불하는 게 아닌 그 당시 차량 금액 기준으로 취등록세를 납부해야 내 명의로 차량을 인수할 수 있다는 거. 이것도 리스를 시작하기 전에 특히 인수 플랜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 할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운용 리스에 자동차 보험과 자동차세가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걸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계세요. 보험, 자동차세가 포함되는 것은 바로 장기 렌트라는 상품이고요. 기본적으로 운용 리스는 보험은 계약자, 그러니까 차를 타는 사람이 개인 자동차 보험을 가입을 해야 돼요. 자동차세는 기본적으로는 불포함이지만 계약자가 원한다면 매달 리스료에서 포함을 시켜서 낼 수 있다는 거. 근데 제가 이때까지 운용 리스로 굉장히 많은 고객분들의 출고를 했는데, 자동차세를 포함해서 진행하는 경우는 정말 극히 드물었어요. 자동차세는 1년에 딱 2번 내는 거죠. 그때 금융사에서 리스로 청구할 때 1년에 2번 자동차세를 추가적으로 청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동차세는 연초에 선납을 하면은 10% 감면해 주잖아요. 그래서 더더욱 리스료에 자동차세를 포함하면 안 되는 게 바로 이 선납 때문에 그래요. 자동차세를 불포함해야 선납을 해서 10% 할인을 받을 수가 있는 거고, 그냥 이런저런 거 귀찮으면은 월 리스료에 자동차세를 포함을 해서 낼 수도 있다는 거. 그리고 이거는 계약자가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인 겁니다. 리스는 내 명의가 아니라 금융사 명의로 구매를 하는 거니까 재구매나 기타 할인이 적용이 안 될까요? 예전에 내가 차를 현금이나 할부 내 명의로 구매를 한 적이 있고, 이번에는 리스로 차량을 구매하려고 한다. 이거 당연히 재구매 할인이 적용됩니다. 반대로 예전에는 리스 구매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현금 할부로 구매를 할 거다. 이것도 재구매 할인 가능해요. 리스로 구매를 했었는데 이번에도 리스로 구매할 예정이다. 이것도 당연히 가능한 거예요. 리스라는 거는 구매 방식 중에 하나지, 내 명의로 구매하지 않았다고 해서 재구매나 MOU 기업 할인을 못 받는 게 아니에요. 명의는 금융사로 취득이 되는 게 리스지만 계약자는 구매하는 본인이기 때문에 재구매, 가족 할인 이런 것들 당연히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총 17가지 운용 리스로 신차 구매를 알아볼 때 꼭 알고 있어야 되는 유의사항을 알아보았는데요. 오늘 7개, 또 지난 영상 10개 진짜 꼭 보시기를 바랄게요.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로.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 모든 것들이 차를 살 때 자연스럽게 알아가게 되는 게 아니라 리스를 사용하는 도중에, 혹은 뭔가 내가 변경이 있거나 차량을 정리할 때 미처 알지 못한 정보로 인해 손해를 보면서 알게 되는 경우가 많아서 그래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들 과연 여러분의 리스 담당자가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알려줄까요? 저도 상담할 때 리스 플랜이나 또 견적 구성을 집중적으로 얘기하지 유의사항 하나하나 이런 것들을 알려드리지는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 영상을 만들어서 저희 고객님들께 안내드리는 용도로 찍는 목적도 있어요. 결국 합리적으로 또 현명하게 차량을 구매하려면 소비자가 먼저 이런 중요한 것들 하나하나를 공부하고 정보를 찾아봐야 비용도 아끼고 시간도 아끼면서 좋은 구매로 이어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리스, 렌트, 할부 구매 이런 구매 방식은 전혀 관계없으니까요. 차량 구매는 저희 디에노터 솔루션에 문의주세요. 홈페이지에 상담 신청 남겨주시면 됩니다. 오늘 내용 도움 되셨다면 구독, 알림 설정 눌러주시고 더 유익한 정보를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차지한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뵐게요.